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다중선형 회귀분석의 두 번째 파트로서 회귀 모형이 만들어졌을 때 해당하는 회귀 모형이 예측력 관점에서 얼마나 우수한지 아닌지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회귀 모형의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그레션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예시를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이 데이터는 프로세스의 센서, 공정의 설비 데이터인 X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그 X 변수들을 가지고 제품의 최종적인 성과물 또는 아웃풋, 출력에 대한 품질 지표인 Y를 yield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예측하는 모형을 한번 만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이 행들은 전부 관측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를 예측하기 위해서 X를 설명 변수로 사용하는 특정한 어떠한 회귀 모형을 만들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선형 회귀 모형 하나만 배우고 있지만 이제 이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Y 프라임이라는 게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fx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 모델은, 예측 모형은 또는 리그레션 모형은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내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왼쪽에 보이는 실제 정답인 y와 오른쪽에 보이는 모델의 예측값인 y 프라임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지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성능평가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평가 지표는 average error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평균 오차입니다. 이거는 실제 값과 actual y와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predicted y 사이의 차이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수식을 보시면요. i는 1부터 n까지 모든 객체에 대해서 실제 값과 모형에 의해서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를 모두 빼서 더한 뒤에 n으로 나눈, 그러니까 평균 오차가 되겠죠. 앞서의 예시로 보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왼쪽은 이게 x축이 y가 되겠고요. 그림은 y축이 y 프라임 또는 y 프라임을 y 해시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측 모형이 정확하려면 y와 y 프라임 사이에는 굉장히 가까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직선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예측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10개 데이터 포인트들은 y 실제값, 추정된 y,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봤을 때 이 빨간색 선 주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y에서 y 프라임을 뺀 요 세 번째 컬럼의 값을 보자면 이렇게 이제 차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평균 내면 0.1이 됩니다. 굉장히 평균 오차가 작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 모형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mislead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뭐냐면 사인에 해당하는 효과, 부호의 효과를 이제 잘못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지표입니다. 사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0.1이라는 값이 단순 정확해서 나온 게 아니라 y와 y 프라임이 매우 가까워서 나온 게 아니라 y 빼기 y 프라임이 어떤 경우에는 0보다 크고요. 어떤 경우는 0보다 작습니다. 즉 양의 값과 음의 값이 섞여 있을 때 이걸 average를 하게 되면, 평균을 내게 되면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와서 마치 매우 정확한 모형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점을 알아냈으니까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부호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방식은 절대값을 취하거나 제곱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두 번째 성능평가 지표는 그 중에서 전자, 절대값을 취해서 평균 절대 오차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mean absolute error, 줄여서 MAE라고 부르고요. 앞서 average error하고의 차이는 실제 값에서 추정값을, 모델에 의한 예측값을 뺀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표에서의 세 번째 컬럼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부호가 전부 양수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 대비 절대적으로 얼마만큼 편차가 나는가, 오차가 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예시로서 보고 있는 모델은 평균 절대 오차가 3.5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절대 오차가 갖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예시로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예시는 모든 정답값이 1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y'이 0으로 예측하거나 2로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소 오타가 났는데 여기는 y 빼기 y'의 절대값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전부 100인데 추정값이 모델에 의한 예측값이 99 아니면 101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를 내게 되면 왼쪽 모형이나 오른쪽 모형이나 모두 동일하게 mean absolute error는 1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일 때 두 예측 모형이 똑같이 정확하냐, 또는 똑같은 성능을 갖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MAE는 단순히 무엇을 제공을 하냐면 절대적인 차이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 relative difference를 표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가 맞춰야 되는 정답 Y 대비 몇 %나 틀렸느냐, 몇 %나 오차가 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절대 오차인 MAE는 적절하지 않은 지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가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라고 불리는 평균 절대 비율 오차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 평균 절대 비율 오차를 추정하는 방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식과 같이 분자만 보면 MAE의 식인데요. 분모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정답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거는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내가 맞춰야 되는 정답 대비로 오차가 몇 %나 났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퍼센트로 표현을 해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컬럼에서 보이는 이 파트는 사실은 100%에 해당하는 퍼센티지로 표현을 해주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절대적인 오차는 5이지만 정답 대비로 5.26%의 오차율을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다섯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오차는 5지만 정답이 75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오차 비율은 6.67%로 조금 더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지표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MAE나 MAP는 사실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직관적인 이해가 용이합니다. 다만 절대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analytically tractable 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카데믹 필드에서는, 그러니까 리서치 연구 목적에서는 mean squared error 또는 mean squared error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mean squared error, 그래서 MSE 또는 RMSE로 표현을 하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원칙은 유사합니다. 실제 값과 추정된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MAE는 절대값을 씌웠고요. MSE는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부호가 상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낸 게 mean squared error고요. 루트 mean squared error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mean squared error가 제곱일 경우에는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제곱을 한 뒤에 루트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극단적인 아웃라이어가 없을 경우에는 이 RMSE가 보통은 뭐랑 유사해지느냐,
mean absolute error와 유사해집니다. 정확하게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우리의 example에서는 MSE는 12.9의 값을 갖고요. RMSE는 3.59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verage error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호가 갖는 의미를 상쇄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에 맞게 MAE, MAP, MSE, RMSE를 사용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지표가 항상 어떤 지표가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 또는 수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MAE를 더 눈여겨봐야 되고 주의 깊게 봐야 될 때와 MAP를 봐야 될 때 또는 MSE나 RMSE 계열을 봐야 될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뒤에서 성능 평가를 같이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을 비교를 하면서 예시가 나올 때 보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수업인 첫 번째 챕터인 다중선형 회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에 대한 성능 평가 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